제가 말씀을 잘못. 제가 이제 윤웅기 팀장이고요. 제가 원래 VIP 좀 담당하는 그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PB인데요. 윤웅기라고 합니다. 예. 이제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요. 걱정되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죠. 그죠? 옛날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가시면서 계속 걱정되실 거예요. 재외동포법은 제가 옛날 1차 설명회 때 강의를 해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재외동포법. 공부들을 이렇게 안 하시니 걱정입니다. 제가 1차 설명회 때 다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재외동포가 되는데 우리 한국의 거주 기간이 3개월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되기 전날이나 그 전날쯤에 일본이나 홍콩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로 계속 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개월밖에는 시민권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년까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와서 2년 계시다가 다시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이제는 법률이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자, 내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안에 모든 부동산은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옛날 이게 구법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은 일단은 한국 동포들이, 교포들이죠. 동포 교포들이 한국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완전히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셔서 연금 수요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시민권을 따는 그날부터 모든 연금이 다 스탑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생존 시까지 계속 받았을 수가 있고요.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 그렇다 보면은 한국에 연금이 나가죠. 현지에서 연금이 나오죠. 양쪽으로 받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컴은 다 텍스가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만큼은 노텍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시면서 여기서 송금을 만약에 8만 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8만 불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가면서 신고들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 내가 캐시를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거 다 신고하셔야 돼요. 왜 신고를 해야 되냐면은 내 재산 목록에 모든 게 기록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야금야금 갖다 놓은 게 한 30만 불 돼요. 근데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30만 불은 비즈니스에서 벌은 거로 텍스를 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000불 이상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공항에서 무조건 전부 다 신고를 하세요. 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내 호적에 내 재산을 하나하나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나 이민자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불이익을 내가 다 입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000불 이상 가져가는 거는 전부 다 세금 이민국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 오피스죠. 그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 호적을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민을 가서 교통사고들이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한 번 났다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근데 외국은 차를 별로 밟지도 않는데 대형 사고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호 체계가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트래픽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들어오려면은 노란불이 먼저 들어오죠. 그죠?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노란불에 벌써 스타트에 제동을 걸고 튀어나가거든요. 외국에서는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차가 좌회전 차가 2대가 빠지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리 밟아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을 가시면은 돈을 아까워하시지 말고요. 원칙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내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드라이버 로드 테스팅이죠. 로드 테스팅을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좀 다들 받으세요. 시간당 30불입니다. 그러면은 90불을 주고 받으시되 그 3시간 동안은 그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니까 가진 정보를 궁금한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칙을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아는 손님들 몇 분이 우리 손님들이거든요. 가자마자 뭐 운전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한국처럼 가자마자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사고가 다 대형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그 로드 테스팅을 3시간을 받았어요. 그 전문가한테. 그렇게 해서 해놨더니 아직까지 접촉사고 한 번 없어요. 벌써 제가 간 지가 4년 반 됐잖아요. 만으로. 무지 오래됐죠? 올해 저도 이제 시민권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세월 금방 가요. 2년 금세 지나갑니다. 근데 2년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세월이 안 가요. 왜? 긴장했던 게 이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개월이 제일 어렵고요. 이민 생활은 2개월 넘어가면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요. 2년 넘어가면 완전히 끝납니다.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나중에 사이트에다 제발 좀 올려주세요. 예? 옛날에 그 얘기 들은 거를 상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 아니더라 제발 좀 올려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민을 이제 그 정착을 들어가실 텐데 아시겠지만 외국은 모든 집 렌트가 1일 날입니다. 매월 1일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날짜는 보통 20일 날쯤 가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달에 앞보다는 뒤쪽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 집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집을 빨리 얻으시려면은 즉 하다못해 저희 회사에다 렌딩 서비스를 요청을 하더라도 매월 들어가는 날짜가 1월 한 5일 날쯤 4일에서 5일 날 매달 그때쯤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만약에 내가 직접 집을 렌트하겠다 그래도 그때쯤 가셔야 되고 저희한테 그 정착 서비스를 의뢰하셔도 4일에서 5일쯤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전 주인이 그 집을 일단 다 빼주고요. 하다못해 카펫 드라이클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페인팅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적어도 4일 정도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20일쯤 간다 그러면 집을 굉장히 빨리 얻어도 보름 동안은 모텔 생활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부터는 다 찝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계절.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계절을 정말 잘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밴쿠버로 가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캘거리, 토론토로 가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토론토 공항에 내려서 보면은 눈발은 거의 뭐 손톱보다 더 큰 게 떨어지고요. 앞도 안 보일 만큼 눈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죠. 영어가 짧으니까 또 더 움직이지 못하죠. 봄이 올 때까지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발 계절 좀 잘 맞춰가세요. 만약에 비자 라스트 데이가 겨울이야. 그러면 찍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봄에 나가세요. 5월 달쯤에. 아시겠어요? 그게 현명하세요. 왜냐면은 비행기 티켓 가격이 아깝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 고생하는 것보다 덜 까먹어요. 그게 덜 까먹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채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찾으실 텐데 비즈니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 계통을 빨리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불교 이런 쪽으로 일단은 그 종교 계통에 입문을 하셔서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인포메이션을 받으세요. 그거보다 더 빨리 정착하는 길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바깥에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그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 계통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정착을 좀 빨리 하는 것, 즉 비즈니스를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안에는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이상 되면은 아까 우리 제이정이 얘기했죠. 돈을 한 번 까먹으면 다시는 복구 못합니다. 캐나다는 절대 안 돼요. 복지가 잘 돼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돈을 한 번 까먹으면 다시는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벌지를 못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주거든요. 그 대신 복지를 다 대주잖아요. 하지만 돈을 벌 수는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다만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게끔, 그 다음에 아주 프리하게 살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도 넣어놓는다. 그거는 그 나라 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셔서 좀 더 루즈하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야, 잘 왔어. 왜? 슈퍼마켓을 해도 수시로 골프채 메고 나가서 골프 치다 들어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슈퍼마켓에 하루 종일 슈퍼마켓에 있는 아빠들 별로 없어요. 엄마들이 보통 애들 다 케어해주고 한 11시쯤이면 가게 나오잖아요. 아빠는 한 7시쯤 일어나서 홀세일이죠. 도매상에 가서 물건 다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밥적 잠깐 먹고 가게 나가서 디스플레이하고 물건 좀 팔다가 엄마가 로테이션 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은 11시쯤 나와서 골프채 메고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차 트렁크에는 골프채가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골프채 좀 흔들다가 오후 한 3시쯤에는 애들이 3시에 끝나니까 그때쯤에 이제 본인 들어가서 로테이션 해주고 엄마는 들어가서 애들 케어하고 그 다음에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아빠가 있다가 그러고 들어가고 좀 여유로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떠한 기술이 없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게스 스테이션이나 모텔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통에서 최하 6개월 이상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왜? 커머셜 비즈니스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올해까지 해외를 20년 다녀봤지만 많은 거를 체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절대 본인이 어떤 경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철칙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민을 떠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무지무지 강해요. 다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누워서 떡 먹깁니다. 아까도 제이정이 얘기했지만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무지무지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비즈니스 했던 분들은 일단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쭉 찾다 보니까 괜찮은 게 나왔어.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테크닉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머리만 굴리고 앞뒤 재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왜? 찾는 숫자는 무진장 많고 수요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꾸준히 이민 숫자가 밀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술을 가진 사람은 바로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이민 가는 시간을 좀 늦추시든가 아니면은 애들하고 엄마를 보내놓고 아빠가 여기서 준비를 하고 떠난다든가 이런 철전 사전 준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진짜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비디오를 또 찍었어요. 저 여기 돈 많이 투자했어요. DVD 카메라 샀죠. 레코딩 샀죠. DVD 수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찍어왔어요. 물론 계속 쓰겠지만 왜? 우리 고객들이 나가면은 정착이 굉장히 빨라요. 정보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게 제가 보람이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보면 이주공사에서 비자 주면 그거 들고 달랑달랑 들어갑니다. 가서들 보면 다들 백수예요. 물어보면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리 잡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예요. 왜 그렇게 상반된 대답이 나오느냐? 그건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는 본인이 안 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제발 부탁하건대 매니저를 고용을 하실 때는 백인들을 고용을 하세요. 영어가 좀 딸려도 어쩔 수 없어요. 백인이 앞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하다못해 그 트레이닝 받는 거로 트레이너로 써놔도 되니까요. 내가 뒤에서 서브를 해주셔야 비즈니스가 살아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네임카드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나는 어느 가게 프레지던트 누구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낳고 자란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서 낳고 자란 애들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 쓰셔야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그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모텔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모텔을 상당히 많이 제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직접 앞에 뛰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매니저먼트를 백인 애들 세워놓고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거는 거의 다 성공했어요. 왜? 아무리 인종차별이 있니 없니 해도 비즈니스는 굉장히 갭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커머셜을 하든 그거는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한국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직장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화가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 이런 쪽을 많이 들어갑니다. 왜? 아무래도 잘 사는 동네 들어가는 게 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할렘가의 한국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할렘가의 한국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벌고 있다고요. 물론 미국에서 총을 맞으면서도 할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서민층이 가장 어느 장사든 매출액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돈을 써도 굉장히 좋은 데 가서 쓰려고 그러고 시시껄렁하게 쓰지 않습니다. 쇼핑을 해도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다니죠. 우리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흘러가는 물건들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서민층의 동네를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토, 밴쿠버로 막 흩어질 텐데 자, 나는 어디에 가서 비즈니스 할 거냐? 그러면은 이 도시는 어디가 가장 서민층이냐? 그거부터 찍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현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놈의 이민을 하면서 맨날 여기 나와서 있지만 저는 제 타겟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빨리 정착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저도 소개권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도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손님들이 저희보다 적극성이 어떤 때는 없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데 제발 상담하러 오시라고 해도 안 와요. 그리고 갈 때쯤 되면 저를 들들들들 볶아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일단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그 랜딩 서비스 하는 건 아시죠?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랜딩 서비스 한 사람들 직접 찍었는데 이 랜딩 서비스는 저한테는 돈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돈이 안 돼요. 다만 내가 이민을 가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너무 쉽게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 의도로 사실 저희가 13년에 그 현지 지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토론토 지사를 저희가 한 7년을 고생을 했죠. 지사장도 여러 번 바꿨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이를 지금 만난 지가 6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제이 만나고부터는 너무너무 이제 지금 쉬워요. 토론토에는 저희 직원이 한때는 9명이 있었습니다. 그 멤버들이 전부 다 랜딩 서비스를 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은 누군가가 바디 역할만 해준다면은 아는 사람, 친구, 친척 아무도 필요 없어요. 왜? 현지 가서 보시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전문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브랜치를 만들어서 지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집을 전부 다 얻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집을 전부 얻어서만 간다면은 고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4박 5일에서 5박 6일이면은 모든 랜딩 서비스가 다 끝납니다. 집 얻는데 보통 저희가 한 2주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랜딩 서비스를 하면서 손님들이 그러세요. 야, 내가 어떻게 보지 않고 집을 얻느냐?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평생 살 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게 사셔봐야 1년이에요. 저도 딱 1년 살고 집 샀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 로케이션을 따질 때는
학교가 가까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적으세요, 빨라. 학교가 가까운 집이야. 어디가 좋으냐, 그 다음에 어느 학교가 좋으냐, 그거 따질 게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좋은 학교 보내놓으면은 결론적으로 대학 가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학점 포인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춰서 학교를 넣어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은 학교 옆에 있는 집들이 제일 비싸고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키 하나씩만 파주면은 나는 내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 센터로 그러죠. 저녁 먹고 나면은 이제 엄마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가족이 움직여요. 애들은 수영장, 우리는 헬스 사우나.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가 집에서 그렇게 그리 멀지 않은 곳. 요게 참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편한 동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쇼핑몰이 아주 멀지 않고 좀 가까이 있는 집. 즉 쇼핑몰이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차로 움직여도 좀 쉽게 갔다 올 곳. 요 세 가지만 계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가장 좋은 집일 거예요. 제가 집을 사면서 저는 그 조건을 다 맞췄어요. 다 맞춰서 거기 딱 맞춰 놓거든요. 그랬더니 뭐 지금 동네에서는 가격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나가 학교 근처에 집을 살려고 눈이 뻘겋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 길 옆에 있는 집을 사시면 안 돼요. 길 옆에 있는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세요. 리얼리스트들이 광고를 무지하게 냅니다. 맨날 봐도 그 광고예요. 왜? 그 집은 2년, 3년을 내놔도 매매가 안 돼요. 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외국에는 뭐 괜찮은가 보지? 아니요, 다 똑같아요. 소음 자체를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뷰가 좋은 집, 그 다음에 학교 옆에 있는 집, 뭐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참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은 가격이 비싼 집을 사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돈 있다고 가자마자 막 50만 불, 100만 불짜리 막 사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살아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지 사람들은, 백인 애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다 이민자들밖에 캐시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50만 불, 60만 불짜리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근데 이민자들한테는 별 볼 일 없는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한 80만 불, 70만 불짜리 집을 삽니다. 나중에 집 매매를 하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토론토로 가시든 밴쿠버로 가시든 요즘에는 콘도미니엄이 가장 유력하고 인기가 좋아요.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잔디밭에 바베큐 기계 딱 세워놓고 바베큐 해먹으면서 여담 나누고 재밌죠. 보기에도 정말 해피해 보이고. 하지만 유틸리티가 많이 나가요. 전기세나 수도요금, 난방비 이런 게 많이 나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브를 시키려면은 처음 1년은 가급적이면은 렌트를 콘도미니엄 아니면은 타운하우스로 맞추세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것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관리실에서 이상이 있는 걸 다 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만큼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마음만 일단 행복하고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은 해피한 인생 아니세요? 큰 집 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다만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는 국가나 나나 다 플러스가 되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돈을 최저금액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돈을 차라리 한국에서 재테크하세요. 왜? 캐나다에서 영원히 벌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테크하시는 것만큼 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2년 후에 완전히 다 들어와요. 다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만 거기다 공부하게끔 콘도미니엄 하나 놔두고 사주고 지들한테 주고 그냥 들어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와서 보면 야, 우리 땅가격 몇 배가 올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집, 땅 다 팔고 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전세값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인플레이션은 역시 세계에서 한국이 으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게 낫겠냐, 땅을 갖고 있는 게 낫겠냐,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땅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맞춰서 가시고요. 그 나라에 맞춰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야, 나는 진짜 해피해. 왜? 거기는 애들 다 스스로 다 자기가 알아서 가고, 여긴 여기만큼 많이 재테크가 됐어. 얼마나 해피하냐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제발 좀 노비 좀 하세요. 이제는. 왜? 지금 유학 가려고 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못 모르고 유학들 보내지만 애들 딱 나가면은 영주권 없이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토론토, 밴쿠버에다 오피스를 별도로 내자. 거기서 이민을 다시 모집을 하자. 왜? 유학생 엄마들이 다 영주권자예요. 돈은 돈대로 내고 와서 호구는 호구짓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불이익을 다 입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들이 알면서 다 영주권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민을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쓰시라고 그러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아빠가 여기 사업을 하고 있어. 정리 못 하거든요. 그때는 뭐 아빠가 알아서 뭐 영주권을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발 이제는 소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유학은 한번 나가면 영원히 그 돈은 안 들어와요.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 우리 돈이에요. 이게 나라 돈이라고요. 유학이 1년에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가는 돈이요. 하지만 그 돈은 영원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다 우리 돈이에요. 국가 돈이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학을 이민의 한 방편으로 쓰게끔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로비 좀 해주시고요.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죠. 예. 만불 이상은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돈이 가 있는 거는 나중에 신고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 통장에 있는 거, 그 카피 떠가지고 그거 다 신고하시면 되지. 여기서 처음 들어가실 때. 예. 예, 상관없어요. 예. 그게 왜냐면 내 족보에 돈을 올려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한 달에 이 사람이 얼마나가 쓰는 게 다 나와요. 데이터로. 아시겠지만 현금을 거의 안 쓰잖아요. 카드 쓰죠? 그 다음에 캐시카드 쓰죠? 체크북을 쓴단 말이에요. 다 추적이 돼요. 신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입국 신고증에 보면은 만불 이상 가져오는 사람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예. 상관없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다 신고하는 게 더 편하죠.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게 나중에 비즈니스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이걸 못 모르고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 근데 한국에서 처음에 못 모르고 10만 불, 20만 불씩 다 가지고 왔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7년 만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 돈 전부 다 비즈니스에서 버는 거로 어마어마한 텍스가 나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가서 불이익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만 해주시면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1년 차는 들어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4월쯤에 들어가시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들어가시면은 1년 차 내년 4월에 텍스 보고를 해줘야 돼요.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그 2년 차, 그 다음 4월에는 재산을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재산을 서류상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다. 뭐 100만 불이야, 80만 불이야. 이렇게만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서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 나중에 40만 불짜리라고 넣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많아가지고 한 80만 불이 됐어. 그러면 40만 불에 대한 텍스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업그레이드를 좀 넉넉하게 하세요. 그거 직접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사회가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그 투명한 거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는다고요. 다른 거 여쭤보실 분요? 예. 그렇죠. 예. 알버타하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하고 뉴브런스윅. 아니 저기 BC. 예. 알버타. 퀘벡 쪽 같은 경우는 여기 퀘벡 가실 분 계세요? 글쎄.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으시고 떠나시기 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골프 한번 이제까지 못 쳐봤어요.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거의 뭐 미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파이널을 좀 저하고 하시고 가세요. 그래야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많겠지만 원칙적인 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우리 제이가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제발 그 비자를 받으시면은 떠나시기 전에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안 사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그 대신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밴쿠버로 가면 어느 도시를 가야 되느냐, 토론토로 가면 어느 도시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찝어드릴게요. 그래야 오히려 편하죠. 나는 누가 어디 살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능력에 맞는, 내 그 생활에 맞는 도시, 그러니까 재산이나 모든 걸 따져봐서 거기에 맞는 도시를 찝어드릴게요. 그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민을 솔직히 이렇게 가시면 이민도 아니죠, 뭘. 안 그러세요? 일주일 후부터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지도 보고 길 찾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실 텐데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Q&A가 있죠. Q&A를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그날 다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궁금한 거는 거기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못 보신 그 현지 촬영 비디오는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현지의 그 리얼터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그 비즈니스 코너를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뭐 슈퍼마켓이 15만 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 매상이 얼마 올라가고 넷 인컴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 사이트에 전부 기재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귀중한 정보들 많이 다뤄드릴게요.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뵙기로 하고요. 주변에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